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알선 판매 차량입니다. 이 차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고, 이 차는 2011년식에 10만 3천 킬로 탄 럭셔리입니다. 아반떼 MD고요. 교환된 부분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 다음에 운전석 앞펜다, 운전석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이렇게가 교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추천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좋은 차라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차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제 도로에 가지고 나왔고, 제가 고객님한테 이 차를 추천드리고 차량 하부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가, 이 차가 물론 단순 교환이 한 4-5군데 정도 단순 교환이 있는 차고, 지금 이 차는 스마트 키도 들어가 있지 않은 차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품성에서, 표면적인 상품성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차는 엔진이 교환이 됐어요. 21년도 8월 달에 이 차는 부평 현대자동차 블루엔즈에서 엔진 어셈블리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를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차 중에 한 5대 정도를 골라놨는데, 그 중에는 뭐 신형 i30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형 액센트도 있고, 아반떼 MD도 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훨씬 짧은 그런 차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이 차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 차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동이 안 걸렸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점프해서 시동 걸고 시운전까지 다 했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교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1년도 8월 달에 교환되다 보니까 그 엔진 상태가 완전 새 거예요. 9만 8천 킬로대의 엔진을 교환했고, 지금 10만 3천 킬로 정도 탔으니까 한 5천 킬로 정도 탄 겁니다. 그러면 완전 새 거죠, 엔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겨울에 특히나 냉간시에, 더군다나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대전 오토월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 마당에 있는 차인데, 시동을 걸었을 때 실내에 있는 차하고 바깥에 있는 차는 냉간시 시동을 걸었을 때 좀 다르거든요. 이 차는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차들하고 비슷하게 분명 냉간시에 엔진 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있었던 차종에 비해서 엔진 소리가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더 거칠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궁금하긴 했었죠. 실내도 이게 2011년에 10만 3천 킬로짜리 치고는 실내도 깨끗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마트 키가 없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적인 부분에서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판매 가격이 조금 더 감가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밀리고 많이 밀렸었던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다른 딜러분들이나 뭐 표면적인 거를 보시는 다른 고객님들 같은 경우면 아마 이 차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조건을 좀 맞춰야 됐는데, 그 조건에서 옵션도 좋아야 되고, 뭐 연식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키로수도 그렇고 차 상태 이런 거를 다 하려면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래서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차 중에서 보려면 파워트레인, 즉 엔진과 미션이나 차대 지금 현재 컨디션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차, 다른 이런 단순 교환 3군데 4군데 교환된 거는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는 그건 안전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배제시키더라도 나머지 파워트레인이나 각종 현가장치, 조향장치, 뭐 제동장치, 동력장치, 계통의 이런 부품들의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저는 지금 그 차를 찾았어요. 사실 제가 이미 뭐 고객님하고 차를 보여드리면서 시운전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차량 하부까지도 전부 다 떠서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엔진이 교환됐기 때문에 누유는 없죠. 그리고
현가장치 쪽에 부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를 구매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도 시운전을 하고 이 차량에 대한 이력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교환됐는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차량 하부를 떠서 보여드리니까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철을 지나가고 도로를 달리면서 이 연식의 이 키로수에 교환된 게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차 대비해서 하부의 잡소리, 현가장치의 잡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아요. 물론 새 차처럼 잡소리가 안 난다 요건 아니지만 중고차에 대비해서 요 정도면 잡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엔진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따가 최종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6 GDI 감마 엔진의 단점인 오일 소모, 엔진 스커핑, 노킹 소리, LSPI 이런 것들이 단점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얘도 엔진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5,000km밖에 안 탔어요. 98,000km에 교환해서 103,000km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엔진은 신생아예요. 물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식의 이 키로수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1.6 GDI 감마 엔진의 LSPI 저속 조기 점화가 발생되는 조건이 돼도 노킹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조건 같은 경우는 냉간시에 들릴 수도 있고 열간시에 들릴 수도 있지만 저속에서 50km 이하의 20에서 한 3, 40km 그 저속에서의 노킹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하를 더 받았을 때는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는데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성인 3명을 태우고 약간 언덕 오르막길에서도 저속 테스트를 했는데 전혀 그런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됐냐? 요건 아니에요. GDI 엔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이 있는 거고 얘도 한 3, 4만 킬로, 4, 5만 킬로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LSPI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고객님이 좀 걱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고객님한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로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 엔진을 타는 듯한 이게 관리를 잘했어도요 5만 킬로나 6만 킬로가 좀 넘으면 중고차를 팔 때 무조건 노킹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초창기 아반떼 MD를 팔 때는 고객님들한테 무조건 저속 조기 점화 노킹 소리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게 뭔지까지도 시운전을 하면서 알려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죠.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차는 전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차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운전 마치고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차는 제가 판매하면서 알선 판매하면서 고객님하고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는 11년식에 103,000km 탔고 단순 교환이 있는데 라디에이터 서포트, 운전석 앞펜다, 운전석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단순 교환됐습니다. 얘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럭셔리인데 이 차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매립 안 돼 있고 스마트 키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엔진이 교환됐습니다. 2021년 8월 6일 날 부평에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 블루엔즈에서 엔진 어셈블리를 교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5,000km를 더 타서 지금 103,000km가 됐습니다. 이제 앞에 엔진 오일 갈고 미션 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교환하고요. 차주님이 사제로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아마 좀 오랫동안 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차를 좀 추천했었던 그 이유를 엔진룸을 열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엔진룸에 왔습니다. 1.6 GDI 이 감마 엔진이 이슈가 많았죠. 오일 감소, 그 다음에 노킹, 그로 인한 피스톤 스커핑 현상, 그로 인한 피스톤 슬랩 현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렇죠? 그래서 오일 찌꺼기가 흡기 쪽에 많이 끼고 피스톤 상부에도 오일 찌꺼기가 많이 끼고, 물론 어떤 이유에서 엔진이 교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는 엔진이 교환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차가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됐고 앞에 휀다 문짝 교환되다 보니 이거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엔진을 교환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엔진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지지하고 있는 멤버 있죠. 인사이드 멤버와 사이드 패널과 휠 하우스에도 충격이 가야 되겠죠. 더군다나 자동차의 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이드 패널이 찌그러졌어야 됩니다. 이 엔진까지 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는 인사이드 멤버나 패널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충격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엔진을 교환한 이유는 엔진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엔진을 교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나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엔진을 교환했어요 라고 하면 엔진 중에 어떤 걸 교환했는지 그냥 요렇게 딱 봤을 때 요게 엔진이잖아요. 나머지들은 부품들이고 이게 엔진이면 이 엔진을 통째로 갈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디자인 카바를 빼는 거죠. 이 디자인 카바를 빼면 흡기 매니폴드 나오고 발전기 나오고 뭐 에어컨 컴프레셔 나오고, 자 그러면 엔진을 교환했다라고 했을 때 블루엔즈에서 나올 때 그 교환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린더 블럭 엔진 어셈블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떤 게 교환되냐면 이 헤드 로코암 카바하고 헤드 다른 부품들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실린더하고 피스톤 링 압축 링 2개 그 다음에 오일 링 하나 그렇게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피스톤의 축 있죠. 커넥팅 로드는 교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GDI 엔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는 커넥팅 로드의 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로드는 제 거를 그냥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팅 로드에 들어가는 그 저널 베어링 교환했을 거고, 크랭크 샤프트 쪽에 들어가는 대메달 저널 베어링, 메탈 베어링도 아마 교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쇼트 엔진 실린더 블록하고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압축링, 오일링 뭐 요거는 교환을 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널 베어링이나 컨로드는 교환이 됐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그거는 아마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뭐 교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환이 된다라고 하면 제 예상컨대 커넥팅 로드는 그냥 써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을 교환을 할 때 얘를 아예 다 갈아엎어서 새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벨트, 체인 카바 이런 것들은 다 제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차를 떠서 밑에서 봐야지만 어디가 교환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부 엔진 오일팬 교환됐고, 상부 엔진 오일팬 이 실린더 블럭이 교환됐고,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 포르드 카바 쪽에 실링이 내열 실링 개선된 내열 실링이 들어간 그게 교환이 됐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마운트라든지 발전기 뭐 스타트 모터 에어컨 컴프레셔 전부 다 고장이 나지 않았으니까 제 거를 쓰겠죠. 그래서 엔진이 고장이 나면 보통 엔진 보링을 하거나 엔진을 뭐 통째로 교환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보링을 한 게 아니라 부평에 있는 블루엔즈 사업소에서 엔진을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제가 다 받아놨어요. GDI 같은 경우는 이게 엔진을 교환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GDI 엔진의 장점과 뭐 단점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GDI 엔진의 구조적인 단점은 이 연료를 실린더 안으로, 그러니까 연소실 안으로 직접 분사를 하는데 연료의 양을 굉장히 적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MPI 방식에서는 흡기 매니폴드 끝단에다가 해서 연료와 공기가 같이 들어가서 혼합하게끔 하는 거지만, GDI 엔진은 공기는 공기대로 들어가고 압축을 먼저 시킨 다음에 나중에 연료를 쏴서 희박 연소를 시키는 그런 연소 과정입니다. 구조가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피스톤의 압축 압력도 조금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노킹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킹이 나면서 이 실린더와 피스톤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하다 보니까 피스톤 스커트부와 실린더 내벽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쪽으로 엔진 오일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서 피스톤 상부에 엔진 오일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그게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탄소 알갱이가 두껍게 탄소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도 어차피 엔진 오일도 그 탄소의 함유량이 있는 거다 보니 연료의 역할을 하죠. 즉 땔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 상부에 묻어있는 엔진 오일의 찌꺼기, 그 탄소 알갱이들이 자꾸 열점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을 시키니까 고압에 의해서 열점을 만들고, 이게 불이 붙지 않아야 하는 그 시점에 탄소 알갱이들이 열이 쌓여서 열점으로 불이 탁 붙어버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저속에서 노킹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피스톤이 흔들리고 더 상처를 내고 그 틈으로 자꾸 엔진 오일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엔진 오일이 타면서 불완전 연소가 생기고 끓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인젝터에도 붙고 실린더 이 피스톤 상부에도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되는 건데, 얘도 한 4-5만 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2021년도에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실린더도 약간 좀 기존에 몇 년 전에 바꿨었던 그 엔진들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된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만의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1.6 GDI 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건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말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급 휘발유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화시기를 조금 빠르게 당긴 엔진이에요. 그러면서 연료 분사량을 조금 적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압축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연료의 옥탄가가 좀 높아야 됩니다. 준준형의 1.6 준준형 가솔린 엔진 치고 시건 방식에 일반유 세팅이 아닌 얘는 좀 고급유 세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노킹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연료의 고급화, 고급 휘발유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연료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5,000km에 한 번씩 좀 교환을 하시고, 그러면 오일 소모되는 것도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오일이 이제 SP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탄소에 열점이 쌓이는 그 부분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이 조금 더 첨가가 된 엔진 오일, GDI 전용 이 엔진 오일이 있어요. 그 SP 등급이거든요. 그 엔진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엔진 피스톤의 때를 좀 벗겨주는 그런 연료 첨가제를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두 번 좀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넣어줄 때는 장거리를 가기 전에 연료를 좀 가득 채운 다음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GDI 엔진 LSPI가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고객님한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얘는 배터리가 45A 짜리가 들어가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최소 60A 짜리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45A 짜리, 얘는 지금 경차 거 들어간 거예요. 얘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주 딜러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일부를 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 80A 짜리 배터리로 교환을 해드릴 겁니다. 새 걸로.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요 차를 고객님하고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가 다른 딜러들한테는 외면당하거나 다른 손님들한테는 쳐다보지 않았을 그런 옵션이나 좀 이력일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마치 정말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주행감 너무 괜찮았고, 차량 하부 떠봤을 때 이 부식도 거의 없었고요. 차대 부식 하나도 없었고, 엔진 쇼트 엔진이 교환된 이 부분에서의 느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가 돼버렸어요. 얘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차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런 차가 있었을 때는 구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라는 사례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